20해 만에 들었어요. 딸이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를. 하지만 그건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작별 인사였습니다. 새벽 5시, 혜연은 언제나처럼 라디오를 켜놓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손끝은 차가운 물속에 잠겨 있었고 귀는 스피커 너머로 흐르는 나른한 목소리에 기울어져 있었다. 이 시간의 라디오는 친구 같았다. 말을 걸지 않아도 곁에 있어주는 그런 존재. 혼자 사는 집은 늘 조용했다. 그 정적이 가끔 귀를 먹먹하게 만들었다. 식탁에는 컵이 2개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만 썼다. 다음은 청취자 사연입니다. 진행자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이어졌다. 오늘 소개할 곡은 접힌 날개라는 노래인데요.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직접 만드셨다고 합니다. 혜연의 손이 멈췄다. 접힌 날개. 진행자가 사연을 읽기 시작했다. 저는 어렸을 때 엄마가 손뜨개 목도리를 많이 만들어 주셨어요. 목에 감을 때마다 따뜻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았어요. 그 따뜻함이 숨을 조이고 있었다는 걸요. 혜연은 숨을 참았다. 그 목소리, 낮고 조용하고 약간 쉰 듯한 그 떨림. 혜연은 알았다. 20해 전 그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들었을 때도 이랬다. 엄마, 나도 나 좀 살게 해. 그때도 딸의 목소리는 이렇게 낮고 떨렸다. 노래가 흘러나왔다. 기타 선율이 먼저 시작됐다. 단순하지만 슬픈 코드 진행. 그리고 그 위로 딸의 목소리가 얹혔다. 당신의 손길은 따뜻했지만 그 안에서 난 얼어붙었죠. 혜연의 손에서 접시가 미끄러졌다. 쨍그랑. 깨지는 소리가 부엌을 울렸다. 하지만 혜연은 움직이지 못했다. 그저 라디오 앞에 서서 몸을 떨며 그 목소리를 듣고 있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나를 묶었지만 난 그저 숨쉬고 싶었어요. 가사가 이어질수록 혜연의 가슴은 조여들었다. 이건 유나였다. 틀림없었다. 혜연은 그 순간을 기억했다. 20해 전, 유나는 18이었다. 대학 입시를 코앞에 두고 있었고 혜연은 그 어느 때보다 딸을 챙겼다. 새벽마다 도시락을 쌌고 학원 시간에 맞춰 전화를 걸었다. 친구 관계는 괜찮은지, 밤늦게 돌아다니진 않는지, 감기 기운은 없는지. 혜연은 딸을 지키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유나는 점점 말이 없어졌다. 방문은 자주 잠겼고 대답은 짧아졌다. 괜찮아요. 알아서 할게요. 엄마, 그냥 좀 내버려둬요. 혜연은 그 말들을 이해하지 못했다. 어떻게 엄마가 딸을 챙기는 게 잘못일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유나는 사라졌다. 침대는 정리되어 있었고 옷장은 비어 있었다. 책상 위엔 손뜨개 목도리 1개가 놓여 있었다. 혜연이 지난 겨울 만들어준 것이었다. 그게 전부였다. 편지도 메모도 없었다. 당신이 쌓아 올린 벽 안에서 난 창문을 찾고 있었어요. 노래가 끝나갈 무렵 진행자가 다시 목소리를 냈다. 사연 보내주신 분께 여쭤볼게요. 지금 이 노래를 듣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분께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침묵. 짧은 하지만 긴 침묵. 그리고 유나의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다.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전 이제 날고 싶어요. 접힌 채로가 아니라 제 날개로요. 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무릎이 풀렸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20해 동안 품고 살았던 죄책감.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리고 동시에 치밀어 오르던 억울함. 난 그저 널 사랑했을 뿐인데.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혜연은 떨리는 손으로 라디오 볼륨을 줄였다. 하지만 끄지는 못했다.
혹시 유나가 다시 말을 할까봐. 혹시 이 목소리가 마지막일까봐. 그녀는 그대로 바닥에 앉아 깨진 접시 파편 사이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라디오에선 광고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혜연의 귓속엔 여전히 그 노래가 맴돌고 있었다. 당신의 손길은 따뜻했지만 그 안에서 난 얼어붙었죠. 그리고 혜연은 속삭였다. 유나야, 그게 정말 사랑이었을까?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그 아이가 다시 나를 부르고 있다는 걸. 하지만 그건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작별 인사였습니다. 엄마가 늘 옳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게 알았어요. 혜연은 라디오를 끄지 못한 채 그대로 부엌 바닥에 앉아 있었다. 깨진 접시 조각들이 발밑에 흩어져 있었지만 치울 힘이 없었다. 유나의 목소리가 계속 귓속을 맴돌았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나를 묶었지만 난 그저 숨쉬고 싶었어요. 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거실 장롱을 바라봤다. 그 안엔 손뜨개 목도리들이 쌓여 있었다. 혜연이 유나를 위해 매년 겨울마다 만들었던 것들. 10개가 넘었다. 한 번도 버리지 못했다. 난 그저 널 따뜻하게 해주려고 했을 뿐인데. 혜연은 중얼거렸다. 식탁 위에는 바늘 하나가 놓여 있었다. 끝에 실이 한 가닥 남아 있었다. 끊어진 채로. 혜연은 그 바늘을 집어들었다. 언제부터 끊어진 걸까? 그리고 과거로 돌아갔다. 유나가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였다. 혜연은 처음으로 불안을 느꼈다. 딸이 자라면서 세상은 점점 더 위험해 보였다. 학교 폭력, 나쁜 친구들, 사고, 범죄.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유나야, 오늘 학교 어땠어? 괜찮았어요. 친구들이랑 잘 지내? 네.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진 않았고? 아니요. 대화는 늘 짧았다. 하지만 혜연은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했다. 사춘기니까. 딸이 말이 없어지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혜연은 더 세심하게 물었다. 매일 아침 도시락을 쌌다. 유나가 좋아하는 반찬만 골라 넣었다. 계란말이, 소시지, 김밥. 영양 균형까지 맞춰서. 엄마, 급식 먹을게요. 급식은 짜. 엄마가 만든 게 더 건강해. 유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매일 도시락을 들고 나갔다. 하지만 혜연은 몰랐다. 유나가 그 도시락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다는 걸. 그리고 어느 날 밤 폭발했다. 혜연이 유나의 방문을 두드렸을 때였다. 유나야, 물 갖다 줄게. 괜찮아요. 과일 먹어. 눈 피곤하잖아. 괜찮아요. 우유라도 마셔. 성장기잖아. 방 안에서 책 던지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제발 좀 그만해요. 혜연은 깜짝 놀랐다. 유나가 소리를 지른 건 처음이었다. 뭐, 지금 뭐라고 했어? 방문이 벌컥 열렸다. 유나가 서 있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엄마는 왜 제 말을 안 들어요? 무슨 소리야? 엄마가 널 걱정해서. 걱정이 아니에요. 감시해요. 혜연은 숨이 막혔다. 뭐라고? 지금 엄마한테 감시라고 했어?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다. 전 매일 친구들한테 거짓말해요. 엄마 도시락 맛있다고. 사실은 다 버리는데. 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넌 버렸어? 네, 버렸어요. 제가 먹고 싶은 게 아니니까요. 혜연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럼 왜 진작 말을 안 했어? 유나가 울먹였다. 말하면 엄마가 상처받잖아요. 그래서 참았어요. 매일매일. 혜연은 뒤로 한 걸음 더 물러섰다. 난 그저 널 위해서. 그리고 유나가 말했다. 그 한마디가
엄마는 날 지켜준 게 아니에요. 엄마 인생을 대신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 말이 혜연의 가슴에 박혔다. 깊이, 그리고 빠지지 않았다. 혜연은 손이 떨렸다. 내가 감히. 사실이잖아요. 유나가 소리쳤다. 엄마는 제가 뭘 원하는지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어요. 그냥 다 정해놓고 말했어요. 혜연은 숨을 들이마셨다. 엄마가 더 잘 알아서 그런 거야.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데. 전 세상이 무섭지 않아요. 엄마가 무서워요. 그 순간 시간이 멈췄다. 유나는 자신이 한 말을 깨달았다. 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지금 뭐라고 했어? 유나가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떨어졌다. 죄송해요. 유나는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딸칵. 혜연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딸이 방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혜연은 문을 두드리지 못했다. 엄마가 무섭다고? 내가 무섭다고? 고등학교에 들어가자 혜연의 걱정은 더 커졌다. 입시였다. 유나의 성적은 중위권이었다. 나쁘진 않았지만 좋은 대학에 가기엔 부족했다. 유나야, 학원 끝나고 카페 가지 마. 집에서 공부해. 친구들이랑 스터디 하려고요. 스터디는 집에서도 할 수 있잖아. 엄마가 간식 챙겨줄게. 유나는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결국 집으로 왔다. 혜연은 안도했다. 하지만 혜연은 몰랐다. 유나가 방에서 울고 있다는 걸. 어느 날 밤이었다. 혜연은 유나의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이 울리는 소리를 들었다. 새벽 1시. 누가 이 시간에 연락을 하는 걸까? 혜연은 조용히 유나의 방문 앞에 섰다. 불은 꺼져 있었다. 하지만 방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혜연은 문을 두드렸다. 유나야, 아직 안 자? 자려고요. 불 켜져 있던데? 금방 끌게요. 누가 연락 온 거야? 이 시간에? 침묵. 그리고 유나의 목소리가 낮게 들려왔다. 엄마, 그냥 좀 내버려둬요. 혜연은 가슴이 철렁했다. 뭐? 내버려두라고? 엄마가 걱정돼서 그러는 건데 왜 그렇게 말해? 죄송해요. 혜연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섰다. 하지만 마음은 불편했다. 화가 났다. 무시당한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혜연은 유나의 휴대폰을 확인했다. 몰래. 유나가 씻는 동안 식탁 위에 놓인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비밀번호는 유나의 생일이었다. 혜연은 쉽게 열 수 있었다. 메시지 목록을 훑었다. 친구들과의 대화, 학원 공지, 별것 없었다. 하지만 한 대화방이 눈에 들어왔다. 탈출 계획. 혜연은 그 방을 눌렀다. 우리 졸업하면 같이 서울 가자. 부모님한테 말 안 하고? 당연하지 말하면 못 가게 할 거 아니야. 크크크. 나도. 우리 엄마 절대 허락 안 해. 혜연의 손이 떨렸다. 그리고 유나의 답장이 보였다. 나도 갈래. 제발 데려가줘. 이 집에서 하루라도 빨리 나가고 싶어. 혜연은 휴대폰을 내려놨다. 가슴이 뛰었다. 화가 났다. 아니, 무서웠다. 유나가 나를 떠나려고 하고 있어. 혜연은 그날 저녁 유나와 마주 앉았다. 유나야. 네.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유나의 표정이 굳었다. 졸업하면 뭐 하고 싶어? 대학 가야죠. 어디로? 아직 모르겠어요. 서울 가고 싶어? 유나의 눈빛이 흔들렸다. 왜요? 그냥 친구들이랑 서울 간다고 그러던데.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혜연은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유나야, 엄마한테 비밀 있어?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 엄마가 다 알아. 유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요? 휴대폰 봤어? 탈출 계획이라고? 그게 뭐야? 유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엄마가 제 휴대폰을 봤어요? 혜연은 당황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엄마한테 말도 안 하고 서울 가려고 했다는 게 문제지. 전 그냥 친구들이랑 농담한 거예요. 농담? 이게 농담처럼 보여? 너 진짜 놔두고 떠나려고 했잖아. 유나는 고개를 숙였다.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엄마, 전 그냥 뭐? 말해봐. 전 그냥 숨 쉬고 싶었어요. 유나가 소리쳤다. 혜연은 멈췄다. 유나가 계속 말했다. 엄마는 저한테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제가 뭘 원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그냥 다 정해놓고 말했어요. 엄마는 널 지키려고, 전 지켜지고 싶지 않았어요. 전 그냥 저로 살고 싶었어요. 유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딸칵. 자물쇠 소리가 크게 울렸다. 혜연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그날 밤, 혜연은 유나의 방문 앞에 섰다. 노크를 하려다 멈췄다. 방 안에서 소리가 들렸다. 흐느끼는 소리. 유나가 울고 있었다. 혜연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다. 난 그저 널 사랑했을 뿐인데. 혜연은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대로 돌아섰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유나는 사라졌다. 지금 부엌 바닥에 앉아있는 혜연은 그때를 떠올렸다. 유나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엄마, 나도 나 좀 살게 해. 혜연은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다. 20해가 지난 지금도 난 그저 널 지키려고 했을 뿐인데. 하지만 라디오 속 유나의 목소리가 다시 떠올랐다. 당신은 날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벽을 쌓았어요. 혜연의 손이 떨렸다. 그리고 그녀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혹시 내가 틀렸던 걸까? 그 순간 부엌 창문 틈으로 아침 햇살이 비집고 들어왔다. 가느다란 빗줄기 안에서 작은 먼지들이 떠올랐다. 천천히 조용히 공중을 떠다니다 사라졌다. 혜연은 그 먼지들을 가만히 바라봤다. 저렇게 가볍게 떠다닐 수도 있구나. 그리고 깨달았다. 사랑은 감싸주는 게 아니라 때론 무게가 되어 가라앉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걸. 사랑이 항상 옳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인정하는 건 너무 아팠습니다. 혜연은 라디오를 끄지 못했다. 새벽은 지나고 아침이 밝아왔지만 그녀는 여전히 부엌 바닥에 앉아 있었다. 라디오에선 음악이 계속 흘러나왔다. 그리고 1시간쯤 지났을 때 진행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자, 다시 접힌 날개를 보내주신 분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혜연의 심장이 멎었다. 작곡자이자 가수이신 익명을 원하셨죠. 아직 계시죠? 네. 그 목소리. 20해 만에 듣는 딸의 목소리. 혜연은 숨을 참았다. 진행자가 부드럽게 물었다. 이 노래를 만들게 된 계기가 특별하실 것 같은데요. 사연에 나온 그 엄마는 지금 어떻게 지내시는지 아세요? 라디오 너머로 유나의 숨소리만 들렸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모르겠어요. 연락하지 않은 지 오래됐으니까. 왜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또 침묵. 진행자는 조심스럽게 기다렸다. 그리고 유나가 말했다. 무서웠어요. 혜연의 손이 떨렸다. 뭐가 무서우셨어요? 한숨. 엄마를 또 실망시킬까봐. 진행자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다. 혹시 엄마가 당신을 버렸다고 생각하셨나요? 혜연은 숨이 막혔다. 버렸다고? 유나가 천천히 대답했다. 아니요. 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 했다.
하지만 유나의 다음 말이 그걸 막았다. 버린 게 아니었어요. 제가 도망친 거였죠. 혜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서요. 진행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엇을 감당할 수 없으셨나요? 유나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말했다. 엄마의 기대요. 혜연의 가슴이 무너졌다. 엄마는 저를 사랑했어요. 정말 많이. 그건 알아요.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그 사랑이 저를 가두었어요. 진행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유나가 스스로 말을 이어갔다. 엄마는 항상 제 옆에 있었어요.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주셨고, 저녁마다 제 방문을 두드렸죠. 친구 관계를 물어보고, 학원 시간을 확인하고, 휴대폰 메시지까지 확인했어요. 혜연은 숨을 멈췄다. 어떻게 알았지? 유나가 계속 말했다. 엄마는 절 지키려고 했어요. 그건 알아요. 하지만 목소리가 깊어졌다. 전 제 삶을 살고 싶었어요. 라디오 너머로 유나의 한숨이 들렸다.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서울 가고 싶었어요. 새로운 걸 해보고 싶었어요. 실패해도 좋으니까 제가 선택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항상 똑같이 말했죠. 유나의 목소리가 조금 더 단단해졌다. 그건 위험해. 엄마가 더 잘 알아. 엄마 말 들어. 혜연은 그 말을 기억했다. 자신이 했던 말이었다. 유나가 이어 말했다. 전 그 말이 지겨웠어요. 제가 뭘 원하는지 엄마는 묻지 않았어요. 그냥 정해놓고 말했죠. 그리고 유나가 조용히 덧붙였다. 그날 밤 전 친구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진행자가 물었다. 어떤 문자요? 엄마, 난 이제 엄마 없이도 살 수 있어. 혜연의 가슴에 칼이 꽂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문자는 보내지 않았어요. 유나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보낼 용기가 없었으니까. 진행자가 조용히 물었다. 그래서 떠나신 거군요. 네. 유나의 대답은 짧았다. 18살 겨울이었어요. 대학 입시 원서를 쓰던 날. 엄마는 제가 집 근처 대학에 가길 바랐어요. 매일 집에서 통학할 수 있게요. 하지만 전 서울에 가고 싶었어요. 엄마한테 말했어요. 그랬더니 유나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엄마가 울었어요. 혜연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엄마는 말했어요. 유나가 혜연의 목소리를 흉내냈다. 엄마 혼자 두고 가려고? 엄마는 너밖에 없는데. 내가 가면 엄마는 어떻게 살아? 혜연은 기억했다. 자신이 정말로 그렇게 말했다는 걸. 유나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전 알았어요. 제가 여기 있으면 평생 엄마의 딸로만 살아야 한다는 걸. 제 꿈도, 제 선택도, 제 인생도 없다는 걸. 진행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유나가 계속했다. 그래서 떠났어요. 편지도 남기지 않았어요. 남기면 엄마가 찾아올 것 같아서요. 그냥 새벽에 집을 나왔어요. 도망치듯이. 혜연은 그날을 떠올렸다. 유나가 사라진 그날 아침. 침대는 정리되어 있었고 옷장은 비어 있었다. 책상 위엔 손뜨개 목도리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혜연이 지난 겨울 정성껏 만들어준 것. 혜연은 경찰에 신고했다. 실종 신고. 하지만 유나는 성인이었고 자발적으로 떠난 흔적이 역력했다. 경찰은 말했다. 자녀분이 스스로 집을 나간 것 같습니다. 범죄의 흔적은 없어요. 혜연은 미쳐버릴 것 같았다. 내가 뭘 잘못했지? 라디오 속 유나가 말을 이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돈도 없었고 갈 곳도 없었어요. 친구 집에서 몇 달 얹혀 살았고 편의점 알바를 했어요. 밤마다 울었어요.
엄마 생각도 났고 제가 너무 나쁜 딸 같았으니까. 혜연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하지만 동시에요. 유나의 목소리가 조금 밝아졌다. 처음으로 제가 누군지 알 수 있었어요. 혜연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처음으로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진행자가 물었다. 지금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좋아요. 유나가 대답했다. 대학은 못 갔지만 음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실패도 많이 했고 후회도 했어요. 하지만 유나의 목소리가 단단해졌다. 그게 다 제 선택이었어요. 그게 좋았어요. 진행자가 부드럽게 웃었다. 그럼 이 노래를 듣고 계실 엄마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침묵. 긴, 무거운 침묵. 혜연은 숨을 멈췄다. 그리고 유나가 말했다. 엄마, 미안해요. 혜연의 손이 떨렸다. 하지만 엄마가 저를 사랑한 만큼 저도 저를 사랑하고 싶어요. 혜연은 무릎을 안았다. 엄마의 사랑은 따뜻했지만 그 따뜻함이 저를 얼게 했어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이제는 제 길을 걷고 싶어요. 엄마가 정해준 길이 아니라 제가 선택한 길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엄마 근데 정말 싫어서 떠난 건 아니었어요.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냥 살고 싶었어요. 라디오가 조용해졌다. 진행자도 유나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시 노래가 흘러나왔다. 당신의 손길은 따뜻했지만 그 안에서 난 얼어붙었죠. 혜연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컵이 손에서 떨어졌다. 쨍그랑. 또 하나의 깨짐. 혜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평생 품고 살던 죄책감, 평생 느꼈던 억울함,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난 그저 널 사랑했을 뿐인데. 하지만 유나의 말이 계속 울렸다. 엄마의 사랑이 저를 얼게 했어요. 혜연은 처음으로 생각했다. 혹시 내 사랑이 독이었던 걸까? 그날 밤 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라디오를 켜놓고 유나의 노래를 반복해서 들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사랑은 붙잡는 게 아니었다. 사랑은 자유를 주는 것이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딸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었습니다. 20해 만에 사랑이 항상 옳진 않다는 걸 그날 밤 저는 알았습니다. 밤은 깊어졌다. 혜연은 여전히 라디오를 끄지 못했다. 부엌 바닥에서 일어나 식탁 앞에 앉았다. 깨진 접시 파편은 그대로 놔뒀다. 치울 힘이 없었다. 창밖은 어두웠고 집안은 고요했다. 라디오에선 심야 방송이 이어지고 있었다. 조용한 음악과 나긋나긋한 목소리. 하지만 혜연의 귓속엔 여전히 유나의 말만 맴돌았다. 엄마의 사랑이 벽을 쌓았어요. 혜연은 천천히 거실 장롱을 바라봤다. 그곳엔 손뜨개 목도리들이 쌓여 있었다. 1개, 2개, 3개, 12개. 혜연이 20해 동안 만들어온 것들이었다. 매년 겨울 잠들기 전 그녀는 뜨개질을 했다. 이유도 모르고 그저 습관처럼 유나를 기다리며. 식탁 위에는 바늘 하나가 놓여 있었다. 끝에 실이 한 가닥 남아 있었다. 끊어진 채로. 혜연은 그 바늘을 집어들었다. 나도 끊어졌구나. 유나와. 혜연은 장롱을 열었다. 목도리 하나를 꺼냈다. 부드러운 털실로 만든 목도리. 회색과 흰색이 섞인 유나가 좋아하던 색깔. 혜연은 그 목도리를 목에 감았다. 따뜻했다. 하지만 동시에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다. 이게 유나가 느낀 거였구나. 혜연은 천천히 목도리를 풀었다. 그리고 유나의 말이 다시 떠올랐다. 목에 감을 때마다 따뜻했지만 그 따뜻함이 숨을 조이고 있었어요. 혜연의 손이 떨렸다.
숨을 조인 건 나였구나. 혜연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과거를 떠올렸다. 유나가 중학생이었을 때, 엄마, 미술학원 다니고 싶어요. 미술? 그건 나중에 해도 돼. 지금은 공부가 먼저야. 하지만 전 그림 그리는 게 좋아요. 좋아하는 것만으로는 먹고 살 수 없어. 엄마 말이 맞아. 유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미술학원 이야기는 다시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혜연은 몰랐다. 유나가 그날 밤 혼자 울었다는 걸.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엄마, 친구들이랑 여행 가고 싶어요. 여행? 공부는? 방학 때요. 방학 때 보충 수업 들어야지. 입시가 코앞인데 놀 생각을 해? 하지만, 유나야, 지금은 놀 때가 아니야. 나중에 대학 가서 얼마든지 놀 수 있어. 유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여행 이야기는 끝났다. 하지만 혜연은 몰랐다. 유나의 나중에는 영원히 오지 않았다는 걸. 혜연은 그때마다 자신이 옳다고 믿었다. 딸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세상은 위험하고 실패는 무서운 것이고 엄마는 항상 더 잘 아는 존재라고. 하지만 지금 혜연은 알았다. 자신이 지킨 건 유나가 아니었다. 자신의 두려움이었다. 혜연은 눈을 떴다. 식탁 위의 목도리가 흐릿하게 보였다. 눈물 때문이었다. 난 사랑했는데. 혜연은 중얼거렸다. 정말 사랑했는데. 하지만 유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엄마는 날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벽을 쌓았어요. 혜연은 고개를 떨구었다. 사랑이 감옥이 될 수 있구나. 밤은 더 깊어졌다. 라디오는 여전히 켜져 있었다. 진행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오늘 밤 많은 분들이 접힌 날개를 듣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혜연은 고개를 들었다.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행자가 사연을 읽기 시작했다. 저도 엄마였습니다. 딸을 사랑했죠. 하지만 이 노래를 듣고 깨달았어요. 제가 딸을 위한다고 했던 모든 일들이 사실은 제 불안을 덮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요. 혜연의 심장이 뛰었다. 딸은 제게 말했어요. 엄마, 나도 나 좀 살게 해. 하지만 전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아니,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딸은 떠났죠. 혜연은 숨을 멈췄다. 이제야 알았어요. 사랑은 붙잡는 게 아니라 날 수 있게 해주는 거라는 걸. 혜연은 라디오를 바라봤다. 그리고 속삭였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진행자가 말을 이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놓아주는 건 어렵습니다. 특히 자식이라면요. 하지만 때론 숨쉬게 해주는 게 진짜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 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거실 장롱을 열었다. 그 안엔 목도리들이 쌓여 있었다. 혜연은 하나씩 꺼냈다. 그리고 소파 위에 펼쳐놓았다. 12개의 목도리, 12번의 겨울, 12번의 기다림. 혜연은 그 목도리들을 가만히 바라봤다. 그리고 생각했다. 유나야, 엄마는 내가 추울까봐 이걸 만들었어. 하지만 이게 널 더 차갑게 만들었구나. 혜연의 손이 멈췄다. 목도리 하나를 집어들었다. 가장 먼저 만든 것. 유나가 떠난 그의 겨울에 만든 것. 혜연은 그 목도리를 창가에 놓았다. 창문을 열었다. 찬바람이 들어왔다. 하지만 상쾌했다. 목도리의 술이 살짝 흔들렸다. 그리고 그때였다. 창문 틈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희미하지만 따뜻한 빛. 해가 뜨고 있었다. 그 빛이 목도리 위에 내려앉았다. 그 빛 속에서 작은 먼지들이 춤을 추듯 떠올랐다. 천천히 가볍게. 혜연은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다. 먼지들은 무게가 없었다.
그래서 떠다닐 수 있었다. 나도 내려놓아야겠구나. 이 무게를. 혜연은 속삭였다. 이제 그만 감싸려고 하지 않을게. 이젠 자유롭게 해줄게. 그날 밤 혜연은 유나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전화번호도 몰랐고 주소도 몰랐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혜연이 깨달았다는 것이었다. 지금 유나에게 필요한 건 엄마의 연락이 아니라 엄마의 인정이었다. 혜연은 식탁에 앉아 펜을 꺼냈다. 작은 쪽지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유나야, 엄마는 이제 알았어. 내가 원했던 게 엄마의 보호가 아니라 엄마의 신뢰였다는 걸. 넌 혼자서도 충분히 강한 아이였는데 엄마는 그걸 믿어주지 못했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엄마에게 놓아주는 법을 가르쳐줘서. 이젠 날 알아. 내가 원하는 곳으로. 엄마는 여기서 내가 행복하길 바라며 기다릴게. 내가 다시 나를 부를 날까지. 혜연은 쪽지를 접었다. 하지만 봉투에 넣지 않았다. 주소를 몰랐으니까. 대신 창가에 놓았다. 바람이 불면 날아갈 수 있게. 언젠가 유나에게 닿을 수 있게. 새벽빛이 쪽지 위에 내려앉았다. 하얀 종이가 빛을 받아 환하게 빛났다. 혜연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혜연은 조용히 일어나 깨진 접시를 치웠다. 그리고 부엌을 정리했다. 천천히 차분하게. 마지막으로 라디오를 껐다. 정적이 찾아왔다. 하지만 이번엔 무섭지 않았다. 고요함이 편안하게 느껴졌다. 혜연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처음으로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을 것 같았다.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유나야, 잘 자. 엄마도 이제 좀 쉴게. 창문 틈으로 새벽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날 제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지더군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사랑은 붙잡는 게 아니라 숨쉬게 해주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손을 놓았습니다. 놓아주는 게 사랑이라는 걸 20해 만에 배웠습니다. 혹시 누군가를 너무 붙잡고 있다면 오늘 시를 조금만 놓아주세요. 며칠이 지났다. 혜연은 평소처럼 살았다. 새벽에 일어나고 라디오를 켰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이젠 라디오 소리를 들으며 두렵지 않았다. 유나의 목소리가 다시 나올까봐 떨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거실 장롱엔 여전히 목도리들이 놓여 있었다. 12개. 혜연은 그것들을 치우지 않았다. 대신 하나씩 들여다봤다. 어떤 것은 색이 바랬고 어떤 것은 실이 풀려 있었다. 오래된 것들이었다. 20해 동안 만들어 온 것들. 식탁 위에는 컵이 2개 놓여 있었다. 하나는 혜연이 쓰는 것, 다른 하나는 비어 있었다. 하지만 이젠 그 빈 컵이 슬프지 않았다. 언젠가 누군가 그 컵으로 차를 마실 날을 기다리는 것 같았다. 혜연은 새 목도리를 뜨기 시작했다. 이번엔 천천히 정성스럽게. 하지만 중간에서 멈췄다. 너무 촘촘하게 짜지 않았다. 실과 실 사이에 공간을 두었다. 바람이 통할 수 있게, 숨이 쉴 수 있게. 오후가 되었다. 혜연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나무로 만든 상자. 유나가 어렸을 때 만들어준 것이었다. 뚜껑을 열었다. 안엔 유나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어린 시절 사진 몇 장, 손편지, 그림 몇 개. 혜연은 그것들을 하나하나 꺼내보았다. 한 장의 편지가 눈에 들어왔다. 유나가 초등학교 때 쓴 것이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엄마예요. 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땐 정말 행복했었지. 하지만 그 행복이 언제부턴가 집착이 되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혜연은 그 옆에 자신이 쓴 쪽지를 놓았다. 유나야, 엄마는 이제 알았어. 내가 원했던 게 엄마의 보호가 아니라 엄마의 신뢰였다는 걸. 두 쪽지를 나란히 놓고 바라봤다. 어린 유나의 글씨, 그리고 지금 혜연의 글씨. 시간이 많이 흘렀구나. 혜연은 외투를 입고 집을 나섰다. 아무 목적지도 없이 천천히 걸었다. 거리는 조용했다. 늦가을 바람이 불었다. 낙엽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다. 혜연은 작은 공원에 들어갔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새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녔다. 혜연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다. 저렇게 날 수 있으면 좋겠다. 유나도 저렇게 자유로우면 좋겠다. 그때였다. 누군가 옆에 앉았다. 혜연은 고개를 돌렸다. 젊은 여자였다. 얼굴은 낯설었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여자는 혜연을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기 혹시 혜연 씨세요? 혜연은 멈췄다. 심장이 뛰었다. 네, 그런데요. 여자가 천천히 미소 지었다. 저 유나 친구예요. 혜연의 손이 떨렸다. 유나 친구. 네. 유나가 제 얘기했을 거예요. 고등학교 때 같이 탈출 계획 세웠던 여자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혜연은 기억했다. 그 휴대폰 메시지. 탈출 계획. 아. 혜연은 숨을 삼켰다. 여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유나가 요즘 엄마 생각을 많이 해요. 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라디오에서 노래 부른 거 아시죠? 네. 그 뒤로 유나가 많이 울었어요.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혜연은 눈물을 닦았다. 여자가 계속했다. 유나는 엄마를 원망하지 않아요. 그냥 이해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이제 알았어요. 네. 제가 유나를 가뒀다는 걸요. 여자는 조용히 혜연을 바라봤다. 혜연이 계속 말했다. 사랑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제 불안을 덮으려고 한 거였어요. 유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저를 지키고 있었던 거죠. 여자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여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유나 만나고 싶으세요? 혜연의 심장이 멎었다. 유나가 만나줄까요? 여자가 미소 지었다. 유나도 엄마를 보고 싶어 해요. 하지만 무서워하고 있어요. 뭐가 무서운데요? 또 실망시킬까 봐요. 엄마가 여전히 화가 나 있을까 봐요. 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전 화나지 않았어요. 그냥 미안해요. 여자는 가방에서 작은 쪽지를 꺼냈다. 이거 유나가 쓴 건데요. 전해드릴까 고민했어요. 혜연은 쪽지를 받았다. 떨리는 손으로 펼쳤다. 엄마, 제가 라디오에서 노래 부른 거 들으셨나요? 혹시 들으셨다면 저를 미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전 엄마를 사랑했어요. 지금도요. 하지만 전 숨이 막혔어요. 엄마의 사랑이 따뜻했지만 그 따뜻함 안에서 저는 얼어가고 있었어요. 이제는 제 길을 걷고 싶어요. 그래도 괜찮을까요? 언젠가 엄마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때는 서로를 이해한 채로요. 유나. 혜연은 쪽지를 가슴에 안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여자가 조용히 물었다. 유나한테 뭐라고 전해드릴까요? 혜연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리고 말했다. 유나한테 전해주세요. 엄마도 미안하다고. 그리고 이젠 괜찮다고. 엄마는 이제 이해했다고. 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유나가 날고 싶어 하는 거, 엄마는 이제 응원한다고. 여자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꼭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혜연이 말을 이었다. 언제든 돌아와도 된다고.
하지만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다고. 엄마는 여기서 유나가 행복하길 바라며 기다리고 있다고.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알겠습니다.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유나가 곧 준비될 것 같아요. 네. 엄마를 다시 만날 준비요. 혜연은 미소 지었다. 작지만 따뜻한 미소. 천천히 해도 돼요. 엄마는 기다릴게요. 여자가 떠난 후 혜연은 벤치에 홀로 앉아 하늘을 바라봤다. 구름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었다. 새들은 여전히 자유롭게 날고 있었다. 햇빛이 구름 사이로 쏟아졌다. 따뜻한 빛이 혜연의 얼굴을 감쌌다. 그 빛 속에서 작은 먼지들이 떠올랐다. 천천히 가볍게. 혜연은 그 모습을 보며 속삭였다. 유나야, 날아라. 엄마는 이제 너를 붙잡지 않을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 혜연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가슴은 여전히 아팠지만 답답하지 않았다. 눈물이 흘렀지만 슬프지만은 않았다. 이상했다. 딸을 보내는 것인데 마음이 편안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해는 지고 있었다. 혜연은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다. 거실의 목도리들이 살랑거렸다. 노을빛이 창문으로 스며들었다. 주황빛과 붉은빛이 뒤섞여 방 안을 물들였다. 목도리들이 그 빛을 받아 반짝였다. 혜연은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다. 이젠 괜찮아. 혜연은 속삭였다. 정말 괜찮아. 저녁이 되었다. 혜연은 라디오를 켰다. 유나의 노래가 또 나올지도 몰랐다. 하지만 이젠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듣고 싶었다. 딸의 목소리를, 딸의 노래를. 딸이 자유롭게 날고 있다는 증거를. 라디오에선 다른 노래가 흘러나왔다. 잔잔한 멜로디. 혜연은 차를 한 잔 끓였다. 따뜻한 김이 올라왔다. 한 모금 마셨다. 입안에 온기가 퍼졌다. 혜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무섭지 않았다. 고요했다. 그날 밤 혜연은 새 목도리를 계속 떴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만들었다. 촘촘하지 않게 실과 실 사이에 공간을 두었다. 바람이 통하게, 빛이 들어오게, 숨을 쉴 수 있게. 뜨개질을 하면서 혜연은 생각했다.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감싸는 게 아니라 숨쉬게 해주는 거. 붙잡는 게 아니라 자유를 주는 거. 바늘이 움직일 때마다 혜연의 마음도 조금씩 풀렸다. 20해 동안 단단히 묶여있던 매듭들이 하나씩 풀리는 것 같았다. 시간이 흘렀다. 한 달, 두 달, 계절이 바뀌었다. 혜연은 더 이상 매일 목도리를 뜨지 않았다. 가끔 유나가 생각날 때만 떴다. 그리고 완성하면 창가에 놓아뒀다. 바람에 흔들리게. 언젠가 유나에게 줄 수 있을 날을 위해. 어느 봄날 아침, 혜연은 문 앞에서 작은 소포를 발견했다. 발신인은 없었다. 하지만 혜연은 알았다. 손이 떨렸다. 소포를 열었다. 안엔 CD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쪽지 하나. 엄마, 이 노래 엄마를 위해 만들었어요. 제목은 날개를 펼치다.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미안해요. 친구한테 들었어요. 엄마가 저를 이해해 준다고. 저를 응원해 준다고. 고마워요, 엄마.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제가 조금 더 단단해지면 꼭 찾아갈게요. 그때까지 엄마도 행복하세요. 유나. 혜연은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다. 안도였다. 기쁨이었다. 해방이었다. 혜연은 CD를 플레이어에 넣었다. 음악이 흘러나왔다. 유나의 목소리. 이제는 날 수 있어요. 두렵지만 자유로워요. 당신이 만든 벽을 넘어
제 길을 걷고 있어요. 엄마 고마워요. 놓아줘서. 혜연은 창문을 활짝 열었다.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 거실의 목도리들이 춤을 췄다. 햇빛 속에서 먼지들이 반짝이며 떠올랐다. 마치 작은 별들처럼. 혜연은 미소 지었다. 그리고 노래를 따라 불렀다. 작은 목소리로. 날아라, 내 딸아, 내가 원하는 곳으로. 그날 이후 혜연은 문을 잠그지 않았다. 창문도 열어뒀다. 바람이 들어오게, 빛이 들어오게, 그리고 언젠가 유나가 들어올 수 있게. 혜연은 매일 아침 라디오를 켰다. 혹시 유나의 노래가 나올까봐. 그리고 실제로 가끔 나왔다. 새로운 노래들. 자유, 날개, 숨마늘. 모두 유나의 목소리였다. 혜연은 그 노래들을 들으며 미소 지었다. 잘하고 있구나, 우리 딸. 몇 년 후, 혜연의 집 거실엔 목도리가 단 한 개만 걸려 있었다. 실과 실 사이에 공간이 있는 바람이 통하는 목도리. 그리고 그 옆엔 사진 한 장.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유나. 웃고 있었다. 자유롭게. 혜연은 그 사진을 보며 매일 아침 차를 마셨다. 잘하고 있구나, 우리 딸. 식탁에는 여전히 컵이 2개 놓여 있었다. 하나는 혜연이 쓰는 것, 다른 하나는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렸다. 혜연은 심장이 뛰었다. 문을 열었다. 그곳엔 유나가 서 있었다. 20해 만에. 유나는 예전보다 키가 커 보였다. 얼굴엔 성숙함이 깃들어 있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그 아이였다. 유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혜연은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달려가 앉지 않았다. 그저 문 앞에 서서 조용히 미소 지었다. 유나야, 잘 왔어. 유나도 눈물을 흘렸다. 엄마, 미안해요. 너무 오래 걸렸죠? 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가 준비될 때까지 걸린 시간이잖아. 유나가 한 걸음 다가왔다. 엄마, 저 이제 괜찮아요. 제가 누군지 알게 됐어요. 혜연은 미소 지었다. 나도 이제 알아. 내가 널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다. 20회라는 시간이 그 사이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이젠 그 시간이 벽이 아니었다. 달이었다. 서로를 이해하게 만든. 유나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 엄마, 안아도 돼요? 혜연은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물론이지. 두 사람은 포옹했다. 오래, 깊게.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조이지 않았다. 숨막히지 않았다. 그저 따뜻했다. 혜연은 유나의 등을 토닥였다. 많이 힘들었지?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괜찮았어요. 제 선택이었으니까. 그래, 내 선택이었구나. 혜연은 유나를 안은 채 중얼거렸다. 엄마가 미안해. 내 선택을 존중하지 못해서. 유나가 고개를 저었다. 엄마도 저를 사랑했던 거잖아요. 그 방식밖에 몰랐던 거고요. 그래도 괜찮아요, 엄마.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두 사람은 포옹을 풀었다. 하지만 손은 잡고 있었다. 혜연이 물었다. 들어올래? 유나가 미소 지었다. 네. 집 안으로 들어온 유나는 주변을 둘러봤다. 거의 변한 게 없었다. 하지만 뭔가 달랐다. 공기가 가벼웠다. 답답하지 않았다. 유나는 거실의 목도리를 보았다. 실과 실 사이에 공간이 있는 목도리. 이거 새로 만드신 거예요? 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응. 너한테 주려고. 유나는 목도리를 만졌다. 부드러웠다. 그리고 숨이 쉬어졌다. 예뻐요.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았다. 혜연은 2개의 컵에 차를 따랐다.
처음으로 두 개 모두에 유나는 집안을 가만히 바라봤다. 여기가 내 집이었구나. 혜연이 차를 내왔다. 많이 변했지? 유나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엄마가 변한 것 같아요. 혜연이 미소 지었다. 그래. 엄마가 많이 배웠어.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유나는 지난 세월 동안 있었던 일들을 말했다. 힘들었던 순간들, 행복했던 순간들, 실패했던 순간들, 성공했던 순간들. 혜연은 조용히 들었다. 끼어들지 않았다. 조언하지 않았다. 그저 들어주었다. 유나가 말을 끝냈을 때 혜연이 물었다. 후회는 안 해? 유나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후회할 때도 있었어요. 엄마 말 들을 걸 하고요. 혜연의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유나가 계속 말했다. 하지만 그 후회도 제 거였어요. 제가 선택해서 겪은 거니까. 그래서 괜찮았어요. 배울 수 있었으니까. 혜연은 눈물을 흘렸다. 넌 정말 강하구나. 유나가 미소 지었다. 엄마 딸이잖아요. 해가 저물고 있었다. 노을이 창문으로 스며들었다. 주황빛과 붉은빛이 식탁 위에 내려앉았다. 차 잔이 그 빛을 받아 반짝였다. 유나는 일어서려다 멈췄다. 엄마 오늘 여기서 자도 돼요? 혜연은 놀랐다. 물론이지. 내 방 그대로 있어. 유나가 복도를 걸어 자신의 방으로 갔다. 문을 열었다. 모든 게 그대로였다. 침대, 책상, 책꽂이. 하지만 뭔가 달랐다. 창문이 열려 있었다. 커튼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햇빛이 방 안가득 차 있었다. 유나는 창가에 섰다. 바람이 불어왔다. 시원했다. 유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는 숨 쉴 수 있어. 혜연이 문 앞에 섰다. 유나야. 네. 내일 아침 뭐 먹고 싶어? 유나가 웃었다. 엄마가 만들어주는 거면 다 좋아요. 혜연도 웃었다. 알았어. 내일 아침 해줄게. 그날 밤, 유나는 자신의 방에서 잠들었다. 20해 만에 창문은 열려 있었고 바람이 들어왔다. 달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다. 은은한 빛이 방 안을 채웠다. 먼지들이 그 빛 속에서 조용히 떠다녔다. 유나는 편안하게 잠들었다. 혜연은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달이 떠 있었다. 밝고 고요했다. 혜연은 중얼거렸다. 고마워, 유나야. 엄마에게 진짜 사랑이 뭔지 가르쳐줘서. 사랑은 붙잡는 게 아니라 날 수 있게 해주는 일이라는 걸. 그리고 때론 놓아줘야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걸. 나는 이제 압니다. 놓아주는 것도 사랑이라는 걸.